지금 몇십 년 동안 했는데도 잘 안 되시죠?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열심히 공부했는데 잘 안 된다고.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영어에 대한 기술책들,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한다, 영어 책 한 권을 외우면 잘 외울 수 있다, 또 뭐 나는 이렇게 해서 영어를 정복했다, 심지어는 이 포털 사이트의 광고에만 봐도 몇 시간만 하면은, 몇 개월만 하면은 귀가 뚫린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땐 다 개뻥입니다. 개뻥이고, 사실은 이게 인풋 되는 양이 있고 아웃풋 되는 게 있는 건데, 인풋 될 때 어떤 방식으로 인풋을 시킬 거냐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은 영어를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인풋을 시켜서 내 몸에 인계치까지 다다르게 할 거고, 그 인계치에 다다른 영어가 어떻게 나오게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영어 엄청 많이 공부했습니다. 문법 책도 공부하고 단어도 많이 외우고, CD, 예전에는 아주 저희 연배에 계신 분들은 테이프 사서 들어보고 딕테이션 하고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렸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자, 이제부터 그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겠고요. 청취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향상을 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그 각 음소가 가지는 특징들을 알아보고, 영어 원서가 스티븐 칼슨 박사가 왜 영어 원서가 영어 공부하기 좋다고 했는지, 그분의 해석이 아니고 우리의 해석이 곁들여지면 그게 실제로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어가 영어랑 완전히 틀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납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 영어랑 한국어가 틀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안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어로도 한국식 발성으로도 영어는 다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더 많이 듭니다. 그러면 한국어랑 영어랑 어떤 특징 차이가 있길래 그런 거니? 라고 얘기하신다면, 우선 한국어와 영어는 발성부터 틀립니다. 포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강세 없는 흉식 발성이 한국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태호입니다. 제 이름이 김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테드 선생님입니다. 테드쌤입니다. 꾸준한 영어 테드쌤입니다. 자, 이게 강세가 없는 형식 발음, 우리가 평상적으로 하는 발음입니다. 근데 여기에 미국식 발성은 뭐냐면, 호흡이 더 많이 더해져서 강세나 리듬을 가지는 복식 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꾸준한 영어 테드 선생님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배에 힘을 잔뜩 주고 여기 이제 호흡을 여기 배에서부터 끌어올리는 발성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안녕하세요, 테드 선생님입니다. 꾸준한 영어 테드쌤입니다. 안녕하세요, 꾸준한 영어 테드쌤입니다. 이렇게 영어랑 한국어의 그러니까 발성 방법 자체가 틀리다. 뿌리부터, 소리가 나오는 뿌리부터, 시작되는 뿌리부터, 시작점이 틀리니까 소리가 틀립니다. 근데 그걸 한국어는 사실은 굉장히 스마트한 언어예요. 그래서 이 한국어가 대부분의 소리들 흉내낼 수가 있거든요. 한국어의 한글 창제 원리가 이 혓바닥 모양을 보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 한국어에 대한 자부심을 더 가지게 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똑같이 흉내낼 수 있느냐? 발음에 대해서 일정 부분까지는 똑같이 흉내낼 수 있는데, 그네들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사용하는 영어가 가지는 이 소리들이 사실은 이제 입안의 공간을 더 많이 활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창제 원리, 그러니까 생성된 원리가 틀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어를 한국식으로 재해석하는 거는 이해는 빨리 될 수 있을지언정 저희가 더 이제 실력을 키우는 데는 사실은 도움이 덜 돼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복식 발성이라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발음보다 발성보다 호흡이 더 중요하다, 영어에서는. 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표를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미국에서 해외에 공무원들을 파견을 할 때, 영어 교육을, 우리가 영어 교육을 시켜서 보내거나 그 나라 언어를 배워서 보내듯이 미국에서도 해당 언어들을 가르쳐서 보내는데요. 여기 보시면 미국인의 관점에서 easy, 쉬운 언어는 뭐냐? Espanol, Portuguese, French. 그러니까 유럽어들에 대한, 그러니까 알파벳 계열의 언어들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쉽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3주에서 24주면은 일정 부분 대화가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를 가르쳐서 보낼 수 있다라고 걔네들이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중간급으로 해당되는 언어들이 여기 보시면 터키어, 폴란드어, 그 다음에 뭐 태국어, 이런 애들이 시베리안어, 뭐 그리스어, 요런 애들이 그냥 중간급 계열의 인도어까지 해서 중간급 계열의 언어라고 그러고, 얘들은 한 44주 정도면은 일정 수준 이상의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다 합니다. 그래서 1110시간을 수업을 해라 라고 이렇게 기준점이 정해져 있어요. 자, 프랑스어가 575시간 수업을 해야 되고, 인도어나 러시아어가, 베트남어가 1110시간 영어권 사람들이 배워야 하는 시간이라면, 한국 사람들은 미국 영어를 쓰는 사람의 관점에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아라비아어가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려우냐면 88주 정도를 배워야 일정 수준 이상의 회화를 할 수 있다라고 걔네들은 판단을 해요. 그래서 2200시간의 수업을 배정을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가장 어려운 언어는 영어인 거예요. 영어인 거고 불어인 거고 이런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 상관관계가 굉장히 없는 언어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면, 우선 한국어를 우리가 한번 발음을 해보자 이거죠. 가나다라 마바사 해보세요. 혀가 어떻게 되나요? 가, 나, 다 할 때 혀의 시작, 발성을 할 때 혀의 시작점이 입천장을 찍고 나옵니다. 가, 나, 다, 라, 그쵸? 마.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A, B, C, D 해볼까요? A, B, C, D. 어떠세요? 혀가 아랫니 잇몸 뒤쪽에 붙어서 입안 공간을 더 크게 만들면서 발성을 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가 다르구나라는 걸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식 발성으로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해왔단 말이에요. 또 우리 귀는 얼마나 열려 있을까요? 많이 해보셨겠지만 여기서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는 과연 얼마나 열려 있을까요? 이건 미국 드라마입니다. 미국 드라마 중에서 한국 이름으로 수트죠. 수트에서 에피소드 1이고요. 에피소드 1에서 가장 시작 부분을 지금 보여드릴 겁니다. 얼마나 많은 대화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테스트 해보시죠. I'm paying you millions. You're telling me I'm gonna get screwed? Jessica, am I coming about time? Gerald, this is my respect. 자,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알아들으셨어요? 실제로 조금 있으면 제가 매직, 그러니까 요술을 부릴 텐데 매직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대사를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알아들으셨어요? 잘 안 들리시죠? 이거는 우리가 이쪽 소리에 대한 접근들이 굉장히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매직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I'm paying you millions. You're telling me I'm gonna get screwed? Jessica, am I coming about time? Gerald, this is my respect. 자,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모든 내용이 다 들리시죠? 왜 들릴까요? 여러분들이 들린 게 아니고 밑에 나오는 자막들을 보면서 그 자막의 소리들을 끼워 맞추신 거예요.
소리를 듣고 자막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영어는 진짜 영어일까요? 라는 부분을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조금 과장되기는 했는데 한국 분들이 실제로 하시는 발성들이에요. 한번 들어볼까요? I'm paying you millions, and you are telling me I'm gonna get screwed. Jessica, have I come at a bad time? 자, 많이 과장되기는 했어요. 근데 이건 실제로 제가 들어본 이제 많은 한국 분들의 발성 중에서 발음 중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은 소리들입니다. 우리는 I'm paying you millions and you are telling me I'm gonna get screwed. Jessica, have I come at a bad tim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뭐 해봤자 이제 우리가 혀를 더 굴린다든지 뭐 I'm paying you millions 뭐 약간 이제 조금 더 힘을 쓰고 하시는 발음인데 잘 들어보시면 이게 진짜일까요? 라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뭡니까? 영어를 발음을 해야 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I'm paying you millions, and you're telling me I'm gonna get screwed? Jessica, have I come at a bad time? 자, 천천히 발음했죠. 천천히 발음했는데 한국식 발음과 영어식 발음이 틀려요. 그죠? 이것들이 사실은 걔네들이 하는 발성이고 발음이고요. 우리는 이 소리에 익숙해져야지만 귀가 열립니다. 언어를 배우는데 귀가 열리지 않고 어떻게 입이 열리겠어요. 그죠? 근데 이 언어를 이쪽 사람들이 하는 발성을 안 받아들이면서 자꾸 우리는 한국식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얘 같은 경우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영어는 뭉침 소리가 아니라 펼침 소리입니다. 그래서 스펠링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보세요. 이거를 한국어로 써보면 이렇게 써야 해요.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합니다. 왜? 우리는 모든 소리들을 뭉쳐서 자음, 모음이 순서대로 오고 나면 그 소리들을 뭉쳐서 뭉침 소리로 만들어야 한 개의 소리를 만듭니다. 이거는 지금 미국식이고 이러죠. millions. 그런데 얘들이 millions라고 발음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썼어야 해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이게 우리식 발성이고 우리식 발음이고 우리식 이제 스펠링 쓰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이렇게 다 펼쳐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펼쳐놓은 만큼 각자의 소리들을 다 그대로 내어주면서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millions라고 하나 소리를 다 내어줘야만 합니다. 그쵸? 그런데 이거를 이제 뭉쳐서 발음을 하니까 걔네들과 우리 간에 이해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totally different, right? 영어랑 한국어는 다르다라는 인지를 꼭 심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름 신발이랑 겨울 신발이랑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용도가 다른 걸 가지고 억지로 끼워 쓴다면 쓸 수는 있어요. 신발이니까 쓸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여름에 겨울 신발 신으면 덥고 겨울에 여름 신발 신으면 추운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나한테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영어랑 한국어가 가지는 특징들을 조금씩 이해하실 수 있나요? 조금씩 틀립니다. 반드시 틀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럼 소리값을 다시 배워야 합니까? 옛날부터 영어 음성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음소표를 사용해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이게 뭡니까? 입과 혀, 입 모양과 혀의 위치를 사용을 해서 어디서 어떤 식으로 발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음소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음소표로 배울까요? 아닙니다. 자음은요? 아닙니다. 이렇게 복잡한 걸 왜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제가 가르치는 이곳에서는 44개 기본값에 대해서 아주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써서 소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모음, 장모음, 이중모음, 이중자음
견모음 격자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져간다면은 미국에서도 이렇게 The 44 Phonems에서 44개의 음수값을 가르쳐서 실제로 음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실 이것도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보다도 더 쉽게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발성을 하고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단모음 소리들이거든요. 단모음 소리들이에요. 여기에 장모음 소리도 있거든요. 장모음 소리들이 여기 보면 요 뒤에 있는 요것들이 장모음 소리예요. 장모음 소리. 그러니까 단모음 소리와 장모음 소리들을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원칙이라는 대원칙을 하나 전제로 둬서 쉽게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제가 단모음 소리들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모음 소리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모음이 가지는 특징, 음절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음절이 한국어로는 조금 있다가 단모음하고 장모음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음절은 syllable이라고 하는데 한국어는 모음의 개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버스라고 했을 때 으가 있어서 얘 두 개의 모음을 기준으로 이 음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게이트 하면은 이으 해서 3음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한국어의 음절 단위입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소리 나는 모음의 개수를 얘기를 합니다. 소리 나는 모음의 개수. bus. 소리 나는 모음은 단모음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1음절어인 겁니다. 한국에서는 2음절어인데 영어에서는 1음절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발음할 때 만약에 여기에다가 하는 소리, 모음값을 더 넣게 되면 버스 이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까지 더해져서 버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 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버스 하고 턱만 떨어지는 한 개의 자음값 소리였는데 분명히 자기들이 알고 있는 소리는 여기에다가 버스 한 개의 음절이 더 더해지는 소리가 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뭔가 비슷한 소리는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왜? 그네들이 들어온 소리의 환경과 우리가 이해해온 소리의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걔네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걸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국 영어, 한국 영어라고 쳐서 아란 선생님이 하시고 있는 그 아란 TV 중에 미국 영어, 한국 영어 비교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실제로 버스라고 했을 때 원어민들이 못 알아듣는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걸로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제 음절에 대한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은데 gate는 몇 음절일까요? 그쵸? gate는 1음절어입니다. 몇 음절어요? 1음절어입니다. 1음절어. 왜 1음절어입니까? 여기서 이는 소리 안 나죠? 유치원에서는 이거 매직 이라고 가르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장모음과 단모음에 대한 차이를 설명드릴 텐데 거기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1음절어입니다. 소리 나는 모음은 A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음절어입니다. 재밌죠? 우리가 알고 있던 음절이랑 틀리죠? 자, 기본 뿌리를 다시 잘 이해하면서 영어에 대한 베이스를 잘 깔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영어 소리로 들어가고 영어 소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영어 어순 구조에 대한 이해로 갈 겁니다. 그리고 표현을 가게 될 거예요. 자, 다음 화면 보시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감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게 몇 음절어인지 이제 이해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모음의 소리로만 세워야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4음절어가 되어야 돼요. 과연 그런 거예요? 몇 음절어입니까? 그렇죠. 자, 여기 보면 미국에서도 사이트에
몇 음절어인지를 구분해주고 발음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액센트를 가지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발췌해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걔네들과 헷갈린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들은 더 헷갈리겠죠. 좀 전에 많은 분들이 맞추셨지만 이게 몇 음절이냐면 2음절입니다. 2 syllables입니다. 그리고 OU가 이중모음으로 한 개의 소리고 그 다음에 tain 하는 AI가 또 한 음절이 되어서 mountain 이라고 우리가 한국 사람은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발음은 어떻게 합니까? stressed syllable은 어디입니까? 라고 해서 1음절에 액센트가 있고 발음은 이렇게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mountain이 아니고요. mountain도 아니고요. mountain. 심지어는 T하고 N하고 이렇게 겹쳐져 있을 때는요. 자,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따가 더 정확하게 음소를 배우면 이해하시겠지만 음소에서 N이 가진 음가가 하고 혀가 윗니 뒤쪽, 윗니 잇몸 쪽에 윗니 잇몸 천장 쪽에 살짝 닿으면서 소리 나는 소리입니다. 근데 T음 같은 경우는 성대를 쓰지 않고 우리가 voiceless sound라고 그럽니다. 무성음. 저희가 사용할 때는 새는 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성음 쪽에서 이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성대를 쓰지 않으시고 똑같은 입 모양과 똑같은 발성 원칙에 의해서 성대만 빼고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대 쓰고 안 쓰고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얘들이 소리를 할 때 mountain 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mountai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고 t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한번 뗐다가 또 소리 내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mountain 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지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아주 명료하게 mountain이라고 할 거예요. And to do to address that mountain in our sights. It was like we were both heroes climbing up into a mountain range together, and mountain, In 1982, I was in a mountain climbing accident. mountain climbing, Those at the top of the mountain are not mountain, I go up to great mountain peaks. mountain peaks. 자, 오바마 대통령께서도 mountain이라고 하죠. 자, 이해하시겠죠, 이제. 영어가 가진 소리값들에 대한 특징들, 예, 그리고 음절에 대한 이해.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소리값들이 가지는 특징들인데, 이 기준을 잘 보시면, 떨리는 소리와 울리는 소리라고 명명을 하긴 했는데, 얘들이 voiced sound예요, voiced sound. 그러니까 유성음이에요, 유성음. 또 새는 음은 voiceless sound예요, 무성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특징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굳이 우리가 또 세 가지 분류를 하자라는 거죠. 세 가지 분류를 하고 나면 좀 더 명료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보시겠습니다. 이게 알파벳이에요. 알파벳인데 무성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국어에서는 무성음이 생각보다 많이 있지는 않아요. 저도 잘 이렇게 모르겠는데 보통 의성어를 흉내낼 때 우리가 무성음을 많이 씁니다. 언제? 애기들한테 쉰일 때 어떻게 해요? 쉬, 성대 쓰지 않으시죠? 쉬, 조용히 해라. 그 다음에 어떤 소리가 한국어에 의성어 무성음이 있을까요? 침 뱉는 소리. 그죠? 야, 한국어 소리 중에서는 생각보다 무성음이 많이 없어요. 전체 소리들을 무성음이 아니라 유성음으로 소리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 알파벳 중에서 어떤 소리들이 새는 소리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두 번째, 새는 소리는 성대를 쓰지 않는다 했으니까 성대에 울림이 없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울리는 소리는 성대를 쓰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전부 다 성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성대를 이렇게 만져보시면 소리가 납니다.
이게 이제 울리는 소리예요. 떨리는 소리는 같은 이제 울리는 소리인데 그 중에서 성대만 쓰는 게 아니라 입술과 혀를 둘 중에 하나를 같이 사용을 해서 와 같이 되게 심하게 떨어버리는 소리를 떨리는 소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소리를 분류를 하면, 자, 첫 번째, 뭡니까? 이건 모음입니다. 모음. 모음은 전부 울리는 소리입니다. 울리는 소리. 두 번째, 파랗게 표시된 이것들이 뭡니까? 전부 새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발음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성대 하나도 쓰지 않아요. 그리고 C랑 K는 하는 소리로 같습니다. 그런데 다 같으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C는 약한 소리가 있고 강한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는 강한 소리예요. 약한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C가 약한 소리가 나면 무슨 소리가 나냐면 새는 소리 S 발음이 납니다. S 발음이 납니다. 언제 나느냐? 뒤에 E, I, Y가 오는 단어들에서는 소리가 S 발음이 납니다. 거의 대부분 한 80에서 90% 이상 그렇게 됩니다. 뭐 비근한 예로 C-E-N-T-E-R 하면은 canter이 아니라 center 이렇게 되죠. C-I-T-Y 하면 kitty 아니죠. city 그리고 C-Y-B-E-R 하면 어떻게 됩니까? kyber 아니죠. cyber S 소리가 납니다. 전부 S 소리가 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새는 소리입니다. 그럼 다음 소리는 무슨 소리가 날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리는 소리입니다. 떨리는 소리. 어떻게 소리 냅니까? TH 사운드는 혀를 살짝 이 사이에 끼우신다고 생각하시고 떨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새는 소리, 떨리는 소리 두 가지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초록색으로 된 것들이 전부 울림소리입니다. 울림소리에 한 번씩만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음소리는 단모음, 장모음으로 나뉘는데 지금은 제가 단모음 소리로만 읽을 거예요. 단모음 소리로만. 에, B, D, 에, G, E, J, L, N, O, R, U, 이. 자, 이렇게 저희가 울림소리, 떨리는 소리, 새는 소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한번 쉬었다가 제가 다시 이제 그 뒤에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